자, 밤은 작년에 여러분들 6회 때, 올해 6회 때 시험에 이쪽에서 출제가 한번 됐었어요. 자, 밤은 특이 사항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일단 여러분이 방금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복분자 나무 보험 없잖아요. 역시 밤도 나무 보험 가입하지 않아요. 나무는 보험이 없어요. 즉 뭐에 대해서만? 방 과실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 보험 가입을 언제 했어요? 올해 가입해서 다음 연도 이듬해 발생하는 보험 목적물로 해서 우리는 지금 보험 가입했잖아요. 근데 밤은 당해년도 가입해서 당해년도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올해 이제 내년이잖아요. 2021년 언제 보험에 가입하냐면 5월 달에 보험 가입을 해요. 그리고 언제 끝나버리냐면 우리가 밤은 가을, 지금 밤 우리 수학 다 됐죠. 즉 밤 수학 종료 시점인데 밤 보험을 언제 끝나냐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밤은 어때요? 당해년도 가입, 당해년도 끝납니다. 밤은 이듬해란 말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한다? 밤 과실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한다. 나무 보장 보험 없다. 자, 거기 교재 봐봅니다. 해서 거기 보험의 목적에서 두 번째 봐보세요. 보험료 납입일이 속한 해에 수확한다. 결론은 이때 보험료 납입하죠? 그 해에 수확하는 밤이 보험의 목적물이더라. 그래서 이듬해란 말이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해년도 가입, 당해년도 수확이에요. 자,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세, 화재 보상합니다. 반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수, 재병, 때마, 기기.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암기, 개수, 재병, 땜, 하, 기기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개는 계약자, 거기 1번에 계약자의 계자예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해서 계자. 수는 수학기 때. 수학기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 고의. 제초 관리. 12. 결론은 뭐예요? 계약자가 영농활동을 안 했다. 보상하지 않는다. 병충해 보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보장하지 않는다. 댐이나 제방이 무너져서 피해 발생했다. 보상하지 않는다. 시설물의 노후나 하자. 시설물의 노후나 하자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점 기상. 거기에 기상특보 관련. 계약 체결 시점에 기상특보 관련. 그 다음에 기타재. 암기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 글자만 따서.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수, 재병, 때마, 기기. 근데 방금 복분자에서 수학기 이전에는 뭐가 빠진다고요? 2번이 빠진다고. 근데 대신에 수학기 이후에는 수학기 때 그 말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지금 과세에서 이 말이 계속 중복돼요. 즉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수, 재병, 때마, 기기 계속 중복. 그래서 지금 역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수, 재병, 때마, 기기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 가보시면 얘는 나무 손해보장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실 손해보장만 하기 때문에 자, 보험 시기는 보험 시기. 자,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 자, 이건 이제 또 차이점. 이 5월 달을 당연히 다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 체결 24시를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 우리 밤에서는 얘를 용어로 쓰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이때가 지금 발화 시점. 지금 쓰죠? 그래서 발화기라고 그래, 발화기. 그래서 발화기부터 언제까지? 수확 종료 시점. 다만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다른 품목들은 계약 체결 24시 이렇게 썼지만 일단 밤에서는 보험 시기를 발화기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네, 우리가 조금 이따 대추, 다음 주에 대추할 거예요. 대추 같은 경우도 보험 시기를 갖다가 신초 발화기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대추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참다래에서는 또 보험 시기를 갖다가 꽃눈 분화기 이런 용어를 쓰듯이. 근데 다른 품목들은 거의 다 뭐라고 해요? 계약 체결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자, 얘는 어때요? 수확량이 떨어져서 보험금 드립니다 해서 수확감소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료 산출 공식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보험료에서 수학감소 보장 보통약관의 적용 보험료 산출 공식 나왔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가보시면, 자, 대전제,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117페이지 보험금.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PL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더라. PL은 평수 및 수확량. 평년 수확량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평수 및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험금 주더라. 얘는 지금 다른 분모가 똑같죠?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PL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더라. PL은 평수 및 평으로 구하더라. 됐죠? 자기부담 비율 같습니다. 자, 뒷장. 자, 일단은 반보험은 전국 다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자격 같고요. 그 다음에 금액도 200만 원 같습니다. 자, 수령 제한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포도, 복숭아, 참다래, 오디는 3년 이상 보험 가입하더라. 복분자는 2년부터 10년까지 가입 가능하더라. 자, 밤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더라. 5년 이상. 자, 품목 안 되죠. 그 다음 119페이지 가보시면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인수 관련 수학량. 작년에 여기에서 거기 나왔잖아요. 기출. 이게 시험 범위였어요. 시험 문제였어요. 여기 지금. 인수 관련 수학량인데 표준 수학량에 대해서. 작년에 엄청 열심히 했어요, 이거. 자, 먼저 문제가 첫 번째. 표준 수학량 산출식을 쓰세요. 그럼 산출식이 뭐였습니까? 그 밑에 표준 수학량은 지역 품종 수령별 표준 수학량 곱하기 제식 밀도 지수 곱하기 가입 주소 이렇게 산출식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제식 밀도 지수 산출식을 쓰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제식 밀도 지수 구하는 공식은 0.64 플러스 가로 C-B 가로 닫고 나누기 다시 대가로 다시 소가로 A-B 닫고 나누기 36 대가로 나누기 100 얘를 써야 돼. 산출식 제식 밀도.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뭐였어요? 이 공식에 의해서 조건을 주고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얘는 지금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표준 수확량에 대해서. 그럼 일단 표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 대체적으로 때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자, 주당 수확량 곱하기 가입 주수 이게 이제 기본 전제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보정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어때요? 자, 우리 5년 차에 해당되는 그리고 반품종에 해당되는 주당 수확량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거 아니에요. 주당 수확량. 지금 얘는 한 주당 수확량이야. 품종에 대해서 또는 수령에 대해서 6년차 조건 줬겠죠. 그 표준 수확량 조건에 얘는 무조건 주겠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 가수원의 가입 주수 500주 쉽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 전제 조건. 자, 여기에다 이제 뒤에는 보정시켜준다고요. 우리 집에 밤나무가 얼마나 빼곡히 심어졌나. 아니면 굉장히 크게, 거리 간격이 크게 심어졌나.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해요? 제식 밀도 지수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식 밀도 지수니까 제일 큰 게 1이겠잖아요. 1, 0.9, 0.8, 0.7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지수에 따라서 수확량의 변동치가 생기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관건이 뭐겠어요? 제식 밀도 지수 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요. 그럼 자, 얘네들 다 조건 주니까. 그러면 자, 제식 밀도 지수 구하는 공식은 거기 그대로 씁니다. 0.64 플러스 자, 가로쳤죠? C-B 그죠? 나눴죠? 그리고 다시 대가로 또 자, A-B 그죠? 또 나눴죠? 36 대가로 나눴죠? 100 저 그대로 쓴 거예요, 저. 거기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공학용 계산기로 문제 조건 주고 이대로 푸셔도 돼요. 이대로. 근데 A를 갖다가 좀 단순화 시키면 결론 A는 자 0.64에다가
우리가 그대로 한 분모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즉 C-B를 자 A로 나눴잖아요. A가 한 묶음이잖아요. 지금 대괄호 들어있으니까 A를 갖다가 A-B를 갖다가 또 뭘로? 36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 또다시 100으로 또 나눴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미 배웠어, 이것은. 즉, 우리는 이미 예전에 학창시절 때 번분수를 배웠다고. 즉, A분의 B분의 또는 C분의 D. 이거 배웠어요, 번분수. 자, 번분수는 뭐냐면 A하고 곱하고 A하고 곱하잖아요.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지금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럼 자, A는 갖다가 다시, 즉 0.64 플러스, 자, A하고 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이 100이라는 것은 1분의 100이잖아요. 그죠? 그럼 A를 갖다가 A하고 곱하면 돼요. 그럼 A를 갖다가 보면은, 자, 36분의, 자, A를 곱했으니까, 즉 A-B. A를 갖다가 지금 100이잖아요. 지금 A하고 곱했어요. A를 갖다가 그대로 지금 뭐가 인 거예요? C-B. 그럼 이제 36을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다 곱해주면 되겠죠, 한 번씩. 예전에 배웠던 거 그냥 한번 그대로 써봐요. 그죠? 자, A 약분 시켜버리게요. 자, 그러면 0.64 플러스 자, A-B 곱하기 100분의 C-B 곱하기 36이 되죠. 그럼 이대로 그대로 다시 또 0.64 플러스 자 36을 100으로 나눕니다. A-B분의 C-B 곱하기 0.36하고 똑같죠. 자 36을 좀 앞으로 좀 뺄게요. 0.64 플러스 0.36 곱하기 A-B분의 C-B. 결론은 여러분은 이것만 공식 써놓으시면 돼요. 결론 이 공식하고 이 공식은 똑같은 공식이야. 왜냐면 뒤에 지금 문제풀이를 이 공식으로 지금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그대로 이 번분수를 갖다 적용해서 한 거예요. 결론 자 얘는 지금 얘하고 똑같다고요. 얘는 0.64 플러스 몇 분의 지금 이거요. 0.64. 자, 0.36 곱하기 이거 A-B분의 C-B하고 똑같은 산출 답이 나와요. 어떤 조건을 줬을 때. 여러분이 공학용 계산기로 저 공식대로 그냥 그대로 푸셔도 되고 이 공식을 갖다 그대로 써도 답은 같아요. 이게 결론은 뭐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제식 밀도지수 구하는 거, 표준수학량 구하는 공식이 아니라 제식 밀도지수 구하는 공식이라고. 자, 그래가 얘가 결론은 그러면 지금 100을 가지고, 즉 2를 가지고 나눈 거잖아. 2를 64% 그리고 36% 가지고 이거 지금 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름의 결론이 36%, 64% 결론 1이잖아요. 이게 제식 밀도지수가 최대 맥심이 1이겠잖아요. 그러면 1보다 더 작거나 쭉 나오겠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제식 밀도지수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지금 현재 5년 차예요. 그때 표준수확량이 30kg예요. 가입주수가 500주예요. 제식 밀도지수가 0.8이 나왔어요. 그럼 깎아가는 거죠, 표준수확량. 그럼 얘가 뭐가요? 우리 집에 우리 과수원의 표준수확량이라고.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냐면 자, 여러분들 작년 문제 한번 봐봐요. 121페이지에 그 기출문제 6회 문제 한번 봐봐요. 자, 거기 한번 봐봅니다. 121페이지에 그 기출문제 작년 6회 때 문제 봐보 15점짜리였어요, 얘가. 자, 봐보시면 자, 종합가수 반상품의 표준수확량 산출식 쓰라겠습니다. 썼죠. 그리고 다음 조건에 따라서 제식 밀도지수 구하라겠죠. 그리고 표준수확량 산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 공식 썼겠죠. 즉 공식이라는 것은 지역별, 품종별, 수령별 표준수확량에다가 가입 주수에다가 제식 밀도 지수를 곱해라 썼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이 조건에 의해서 이 제식 밀도 지수를 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제식 밀도 지수에 의해서 바로 여기다가 0.64 플러스 자, A-B. 그럼 여기에서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잖아요. 그럼 A가 뭐냐 했을 때, 방금 제가 이거 안 나갔구나. 봐보세요. 교재 여러분들 119페이지에 거기 방금 공식, 제식 밀도지수 구하는 공식에 밑에 있었잖아요. 자, A라는 것은 기준주수 면적이에요. B는 최대 인정주수 면적이에요. C는 우리 집의 밤나무 재배 면적이에요. 그 말이에요. 즉 우리 집 현재 과수원이 10,000제곱미터입니다. 얘가 재배 면적이라고. 근데 이 10,000제곱미터다가요. 야 그래도 최단 기준 몇 주 정도 심었을 때 적정하더라. 걔가 결국 뭐예요? 기준주수 면적이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다가 제대로 심을 수 있는 주수가 얼마나 나올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최대 인정주수 면적. 그리고 우리 집의 면적, 얘를 갖다가 재배 면적. 기준. 여기다가 그래도 한 500주 정도 심었을 때, 즉 제곱미터당, 한 주당 25제곱미터 식재 면적을 가져서 500주를 심었을 때 가장 적정하더라. 그게 무슨 면적? 기준주수 면적. 야, 근데 우리는 한 20제곱미터 해가지고, 2, 6, 12, 약, 뭐, 예를 들어서 20제곱미터에다가 얼마 곱해서 10,000제곱미터. 10,000을 25 나오면, 아니겠더라. 500주가 안 되겠구나. 그죠? 25제곱미터. 10,000을 400주가 있네요. 400주. 즉, 한 주당 식재 면적이 25제곱미터야. 그러면 여기에 400주 심을 수 있죠. 이 400은 갖다가 가장 400주를 심었을 때 아주 적정하더라. 그걸 갖다가 우리는 기준주수 면적.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 주당 식재 면적을 20제곱미터 심어서 얘는 몇 주를? 500주를 만약 식재했다. 그 이상 안 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예요? 최대 인정주수 면적. 그리고 이 10,000을 갖다가 우리 집의 재배 면적. 이런 식으로. 용어를. 자, 그럼 여기 나왔잖아요. 했을 때 여기는 바로 작년 문제가 조금 더 쉬웠다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렇게 기준주수 면적이라든가 최대 인정주수 면적 그 다음에 밤나무 재배 면적을 다 줘버린 거예요. 원래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주당 식재 면적 주고 그 다음에 최대 인정주수 주고 기준주수 주고 그래가지고 가입주수 줘가지고 뭘로 각각 A, B, C를 구하게끔 하는 게 난이도를 좀 더 점프하는 거였는데 작년이 더 쉽게끔 바로 줘버렸어 조건을. 봐보시면 여러분 문제로 가보시면 121페이지에 거기 나왔잖아요. 그 박스에 즉 기준주수 면적 줬죠. 그리고 표준수확량 줬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인정주수 면적 줬죠. 가입주수 줬죠. 재배 면적.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기준주수 면적이라는 것이 여기서 뭐예요? A. 그죠? 그리고 거기에 최대 인정주수 면적이 C. 그 다음에 우리 집의 재배 면적이 이거잖아요. 우리 집의 재배 면적이 A. 아니, 어디 있어요? 요거. 지금 B가 최대 인정주수 면적. C가 우리 집의 재배 면적. A가 기준주수 면적. 그대로. 여기다 그대로 해볼래요? 즉, 0.64 플러스 0.36 곱하기. 자, A가 뭐다? 기준주수 면적. B가 최대. 기준이 얼마 줬다고요? 27,000. 즉 27,000 마이너스 C가 최대 인정주수 면적이 18,000, 27,000. 18,000. 그 다음에 C. 우리 집의 재배 면적이 2만. 네. 2만 마이너스 18,000. 얘가 제시밀도. 그러면 얘가 여기서 얼마가 나왔냐면 지금 0.72. 그죠? 0.72. 그럼 이제 그대로 표준수확량 이 공식 그대로. 자, 주당 표준수확량 얼마 줬냐면 30kg 줬네요. 주당 표준수확량 곱하기 가입주수가 500주 줬습니다. 제식 밀도지수 0.72입니다. 애가 표준수확량.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시험 문제가 쉬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방금 제가 이 공식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산출해도 0.72가 나오고요. 그 다음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제식 밀도지수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이 공식대로 풀어도 0.72가 나옵니다. 자, 됐죠? 해서, 자, 그 다음에 제4단 119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번에는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 즉, 우리 집에 수확량 산출식은 똑같습니다. 뒷장에 가보시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그죠? 각각의 A, B, C. 그래서 여기 봐보시면, 지금 Y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과거 수확량, 산출 연도, 횟수 그렇게 나왔잖아요. 방금 우리 복분자에서는 이 Y가 보험 가입 횟수라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의미는 같습니다. 즉 다른 품목에서는 모두 다 지금 Y가 이렇게 과거 수확량, 산출 연도, 횟수라고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복분자하고 OD에서는 보험 가입 횟수라고 표기를 해놓았어요. 근데 결론은 의미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무사고시는 1.2배,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평이 조사보다 컸을 때는 조사, 평의 50%가 조사보다 컸을 때는 평의 50%, 조사가 평년보다 컸을 때는 평년 써라. 그리고 가입 수확량은 똑같이 어떻게?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이내에서 결정하더라. 여기까지. 그래서 밤에서는 사실 특이사항이 굉장히 없어요. 근데 특이사항이 없는 거, 딱 특이사항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밤 품목에서는. 그래서 작년에 이걸 엄청 했어. 이거 틀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했거든요. 왜냐면 제식 밀도가 계속 이쪽에서 제일 어려웠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쪽이 나왔어. 근데 이걸 더 어렵게 꼰다면 방금처럼. 이 A 값을 구하게끔, B 값을 구하게끔, 그 다음에 C 값을 구하게끔. 이렇게 나온 게 조금 더 어려운 거였는데 지금처럼 굉장히 심플하게 아예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지금 계속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1과목에서 평이하게 냈다는 것은 이렇게 조금 더 합격자 수를 좀 더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1과목은 좀 평이하게 하고 2과목에서 실무용으로 많이 출제를 했다는 출제자들의 그런 의견들이 좀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좀 출제자 이렇게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려고 나름대로 평이하게 냈다고 하는데 의외로 이 과목에서 굉장히 실무적이고 또한 사고를 많이 하게끔 생각을 많이 하게끔 그리고 한 바퀴 맨홀에 빠지게끔 꼼꼼한 곳에다가 함정을 많이 넣어가지고 의외로 이 과목에서 과락을 면치 못하는 점수들이 지금 많이 맞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에 과락자가 많아서 합격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서 원하는 합격률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부분 점수를 좀 많이 준다는 또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해에 어떤 응시하신 분들의 운도 많이 작용하는 게 이게 시험이잖아요, 사실은. 본의 아니게 지난번에 어떤 우리 2회 합격하신 그 평가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은 단기간에 본인 스스로가 합격을 했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2회 합격자분인데. 근데 정말 운이 좋게 세상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1시간 전에 수험장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험장에 들어가서 업무 방법서를 봤는데 이 보험료 산출 그 부분을 그냥 우연찮게 자기는 그냥 공부를 했을 뿐이래. 읽었을 뿐이래. 근데 이해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그 보험료 산출이었거든요. 이 보험료 산출을 다 이해 때는 뭐 이게 우리하고 시험에 무슨 관계가 있겠어? 라고 이해 시험 보신 분들 대부분이 다 이 보험료 공부를 아예 안 하신 거야. 근데 그분은 가서 그 1시간 전에 시험장에 가셔서 본 게 하필이면 보험료 부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스를 했다가 하시면서 이 시험이라는 게 그게 바로 운이잖아요. 그분이 꼭 왜 하필이면 그걸 받겠어요. 그래서 이런 운도 많이 따르는 게 시험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요약집 같은 거 없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자꾸 저한테 여쭤봐서 제가 그분한테도 똑같이 답을 했어요. 선생님, 지금은 1회 때, 2회 때, 3회 때처럼 요약집으로 공부하는 그런 지금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쪽에서 출제할 수 모릅니다. 시험이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모든 품목을 다 섭렵하셔야 됩니다. 정도 가세요. 아, 그런데 지금 너무 공부가 잘 안 잡혀요. 또 그 말씀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도 오늘 지금 복분자를 갑자기 강의를 하니까 이거 진짜 머리가 힘든데, 이거 내가 소화하기 힘든데, 지금 이렇게 지금 약간의 과부하 상태적인 그런 말씀, 표정 그렇게 짓고 있는데, 당연한 거죠. 이걸 소화를 안 시키면 못 가죠.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일단은 강의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듣고 나서 반드시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알았어 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때 돌아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강의를 듣고 반드시 그 품목의 정도 가세요. 업무방법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으십시오. 그래서 설명했던 게 바로 저 내용이구나.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허락이 되시면 그 부분을 암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반복하십시오. 그게 정답이거든요. 일단 강의만 듣고 돌아서면 다 잊어요. 솔직히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 말 그래 이해됐어. 근데 돌아서면 그 말이 뭔 말이더라 이렇게 돼요. 그거 다 똑같아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이 강의 듣고 이 교재를 정독하셔야 됩니다. 정독 안 하시면 안 돼요. 정독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시기에 암기할 수 있는 것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가 평형 결과모지수 또는 고사 결과모지수 구하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그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영어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영어를. 평형 결과모지수가 뭔가, 표준 결과모지수가 뭔가, 수정분량 환상 고사 결과모지수가 뭔가, 그 영어, 그 특색들. 복분자는 가지로 우리가 피해를 구하는구나. 근데 정말로 죽어버린 애들은 다 정확히 얘들아. 근데 죽지 않았지만 열매수가 피해를 봐서 그걸 갖다가 죽은 애를 우리가 봐주는 거라. 그걸 갖다가 수정분량 환산, 수학감소 환산이란 말을 붙여주거나.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이 시기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1, 2월 달에는 제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평형 결과모지수를 예를 들어가면서 조건 줘가면서 바로 구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오늘 제가 평형 결과모지수까지는 구하는 거 안 했잖아요. 근데 1, 2월 과정 때는 그리고 오늘 밤에서도 역시 제가 지금 평형 수학량 산출 안 했잖아요. 근데 바로 1, 2월 과정 때는 평년 수학량 거 5년 거 조건을 주면서 바로 A값 구하고 B값 구해서 평년 수학량을 구하고 그 산출된 평년 수학량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해서 보험료를 바로 설정을 해요. 단계. 근데 지금은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하지만 이 영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잖아요. 평년 수학량이 뭔지, 표준 수학량이 뭔지, 가입 수학량이 뭔지, 조사 결실수가 뭔지, 평년 결실수가 뭔지, 각각의 품목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학감소 보장이란 게 뭐더라. 종합위험 방식이란 게 뭐더라. 그리고 특정으로 넘어갔을 때는 태풍, 우박, 강풍만 보상하더라. 종합일 때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를 보상하더라. 이런 개념 잡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 시기 때 이걸 여러분이 쫙 기본 정리를 해놓으시면 1, 2월 과정 때 자연스럽게 공부가 내 몸에 젖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다 평년 결과 모지수를 산출하고 고사 결과 모지수 산출 10월 암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만 여러분이 많이 읽어서 이렇게 눈에 읽혀서 그 영어만 눈에 많이 읽어두시라는 걸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